방송사와 드라마 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방송사들은 OTT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TT는 구독료 기반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볼만한 콘텐츠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이 지금과 아주 달랐을 때 만들어 놓은 과거의 규제 틀에 발목이 잡혀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고 규제뿐만이 아닙니다. 심의도 그렇습니다. OTT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방송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률 경쟁에서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힘겹게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상파 방송들의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K컬처의 바탕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도 우리 콘텐츠 산업을 무너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 콘텐츠들로 인해 업계의 손해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누누TV, 뉴토키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형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계속 얼굴을 바꿔가며 출몰하고 있습니다. 누누TV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5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이트들은 신속한 접속 차단의 조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대응 속도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문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된 곳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미 있는 토론회장, 공론회장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세간에 두 가지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국내 콘텐츠 산업도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또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국내 방송사도 잘 나가겠지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생각 모두가 착시입니다. 국내 현실은 정반대고요. 이미 시장의 지배자는 글로벌 OTT가 돼 있는데 국내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20, 30년 전 아날로그 시절의 규제, 여기에 그냥 발목이 그대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넷플릭스에서 한 흑백 요리사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CU라고 하는 편의점 간판,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브랜드 그대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중식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중국 전통주가 상표가 그대로 붙은 채 또 방송이 됩니다. 또 오징어 게임 3를 보시게 되면은 프리젠티드 바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목 협찬이 화면에 고지 방송이 또 됩니다. 이런 유형의 브랜드 협찬이라든가 타이틀 스폰서십, 프로그램 제목 협찬을 통해서 제작에 필요한 돈, 즉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내 지상파 TV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허용되어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 규제는 일부 풀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외국 방송사와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제약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일반 광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상파에서는 못하게 하는 품목도 많고 또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는 횟수와 크기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디바이스로 시청되는 OTT라든가 유튜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주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디지털 시대의 광고 협찬이 어떤 게 유효할까, 효율적일까를 생각하는 게 당연할 텐데 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때문에 국내 방송사들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상파 전체의 광고 매출액이 2002년도에 2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8,300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20년 새에 전통적 광고는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인데 외국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광고 협찬, 이것이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보니까 재원 마련이 안 되고 또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제작비 적자가 커지고 제작비 적자를 감수하다가
이게 워낙 큰 범위로 늘어나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아예 콘텐츠 제작을 줄여버리는 그런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주 제작사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워져서 생태계 자체가 위기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TV 수상기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 OTT를 동시에 보는 시대입니다. 옛날 그 지상파 3사가 텔레비의 모든 것이었던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이런 원칙 아래 국내 방송사의 광고 규제, 협찬 규제를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수준으로 혁신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9월 달에 방송의 날 영상 축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광고 규제, 편성 규제 등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그 방송사, 방송인들 모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K-콘텐츠,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 협찬 규제, 편성 규제에 대한 신속한 입법 그리고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뭐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은데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OTT 사실 유튜브도 요새는 다 거기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장 저질스러운 컨텐츠가 들어있는 유튜브 수준에 맞출 거냐 공중파 방송을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로 이렇게 풀어주되 너무 심하게 똑같이 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색이 공중파가. 그 점은 기본적인 방향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